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의 믿음입니다. 오늘 5월 22일 목요일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개장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는 2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투자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잘 내딛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2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 첫 코너입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지금 현재 시장은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여러분께 나아갈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에서 FOMC 의사록 공개했습니다. 시장에서 좀 바라는 방향으로 나와줬는지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탄탄한 상승 흐름을 잘 이어줬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상당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연준 위원들끼리 좀 어떤 내용들의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는지 내용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FOMC가 끝나게 되면 보통 보름 이 지난 시점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FOMC 의사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난 거는 의원들 사이에서 동의했던 점은 1분기 GDP를 기준으로 이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향후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한 통화 변수에 있어서 좀 느린 회복에 대한 변수를 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고용에 대한 판단인데요. 의견 자체는 좀 엇갈렸지만 대부분 고용시장이 아직 연준이 보는 시점보다는 좀 부진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의견만으로도 FOMC에서는 일단 예정된 출구 전략은 가더라도요. 시장의 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의 변수에 대해서는 당분간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출구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차후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결론 없는 회의로 마감했다 해서 아직 금리 인상, 즉 통화 정책의 본격적인 변경을 논하기엔 다소 좀 시기가 빨랐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FOMC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미증시에는 좋은 호재를 작용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일본에서 BOJ 금융정책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소비세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제에 대해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경제 진단을 셀프로 냈는데요. 자, 근데 2%대 물가 목표 달성 위해서는 추가로 좀 완화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진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나온다면 그 시기는 대략 언제쯤이 될까요? 예,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이고요. BOJ에서 발표했던 것은 2%라기 때문에 약간은 근접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소비세 인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의 일시적인 후퇴를 감안했을 때 5월과 6월까지 좀 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완만한 하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잘 견디고 있다라는 정책 변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해서 소비세 인상 이후에 경기 동향을 우려해서 BOJ가 빠른 시점에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는 거는 조금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도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 팽창에 대한 그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그 시기는 6월이나 7월 정도에서 법인세 같은 기업의 경기 활성화를 하고 갈 수 있는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엔화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화 동향을 이런 그 정책 변수와 정책 대응의 변수로 본다면은 엔화 약세가 가속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유로와 환율 쪽이 만약에 ECB의 정책이 나와서 약세로 갔을 경우에 엔화는 오히려 반대 통화 입장에서 강세 압력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엔화의 변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상당히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돼 있어서 국내 증시로만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그 엔화의 동향들이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동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늘 5월 HSBC PMI 예비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 의회 선거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런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보시는지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HSBC PMI는 지난달 48.1에서요, 48.3으로 0.2%포인트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 이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1분기보다 소폭 낮아지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갑작스러운 그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라는 그 시각은 조금 불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성장도 상당히 제한된다는 의미를 계속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표는 큰 의미 부여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의회가 이제 22일 오늘부터 24일까지 이제 의회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의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유럽 정치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당장 중시에 미칠 변수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런 의회의 어떤 쪽에서 더 많은 의결권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ECB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ECB의 정책은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드라기 총재의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변수가 당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의회 변수가 ECB의 통화정책 변수까지 가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의회 선거 역시도 좀 중시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팀장님께서 쓴 리포트를 보니까요. 미국의 주택 지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진단을 하셨던데요. 자, 오는 22일과 23일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와 또 신주택 매매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군요. 자, 어떤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숫자상으로 보면은 지난 발표치보다는 신규 주택 수치나 아니면 기존 주택 판매 동향, 이런 주택 관련 지표들은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발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좀 숫자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한 반등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옐런 의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 질적인 고용 성장이냐와 더불어서 만약에 금리 변동이 있었을 때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인데요. 현재 그런 측면들이 좀 양적 완화의 그 틀을 계속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좀 부진해서 좀 반등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라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미국의 통화 정책 근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런 부진한 그 주택 지표들이 반등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그래도 재차 주택 부진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 즉 경기 안정에 대한 시각이 있어서 위험 자산을 좀 더 늘리는 그런 투자 패턴들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외국인 시각과 함께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또 기관의 환매 물량이 좀 팽팽히 맞서는 그런 대치 증시 양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기관 쪽 환매 물량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물량 부담을 줄런지 국내 시장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해주십시오. 예, 국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매수의 수급이 크냐 아니면 환매가 더 크냐, 이런 그 대립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매수의 배경은 ECB 정책 변화와 함께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 갭 축소,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전반적인 국내 주주 가치에 대한 그 이슈와,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을 돌아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어닝이 저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들을 볼 때는 외국인 매수는 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의 강도가 아니라 연속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외국인이 그 지속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거로 보여지고요.
환매는 지수 레벨이 좀 올라가게 되면 2050까지는 좀 적극적인 매물들이 좀 포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한 3년간 박스권 상단을 그리면서 2000선에서 2050 사이에서 상당 부분 매물이 소화된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매물 압박이라는 측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의 부담으로서는 부담이라는 악재로서의 그 크기는 좀 작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향방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덤비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 시장 전체로 보면 다소 조금 방향성은 위의 설정이 맞지만 대응해서 확인하고 대응할 시점과 이제 조금은 조정 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 대응하는 건 좀 다른데요. 현재 그 산업재나 소재, 중국과 관련돼 있거나 이익 성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측면,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확인 후 대응이 좀 더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좀 추세가 있고, 또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섹터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시 매수 대응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IT 업종과 지주회사가 바로 조정시 매수 대응 권역이 되겠고요. 산업재나 소재 섹터는 확인 후 대응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초가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입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어제 주신 관심 종목 키스트 장중에 3,585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한 2% 정도 수익을 보이긴 했지만 3% 목표가는 조금 도달은 못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한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키스트는? 예,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그만큼 테마성 재료보다는 현재 같은 어제 시장에서 난폭과대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었고 어제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상단에 대한 매물 자체가 지금 돌파가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입니다. 3,420원 자체를 장중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은 분명히 큰 시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지만 또 앞서 있던 이 매물 자체가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지금은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꺾이고 이런 추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5일선의 흔들기 요건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밑꼬리는 길게 달리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지금 밑에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한 번 더 상방이라든지 아니면 하방으로 한 번 더 크게 방향이 갈릴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습까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손절가 그 가격대만 꼭 기억을 하셔서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키스트에 대한 AS 의견을 드렸고요. 자, 오늘 시초가 3% 공략주는 또 어느 종목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나이스 DNB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이스 DNB 생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나이스 정보 이런 부분은 또 아시죠? 똑같은 회사입니다. 나이스 DNB라는 회사 말씀을 드릴 거고 다른 점은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2C 서비스는 나이스 정보 그런 기업들이겠지만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B2B 서비스, 기업 대 기업 간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일단은 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아이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조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자인증 같이 한번 볼게요. 한국전자인증 뭐 아니면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날씨 DMB 일단은 개인 간의 그런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도 조금 미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 그래서 어제 한 대략 고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밀렸다는 거죠. 이렇게 밀렸던 데는 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조금 보는 시각이고, 아이핀 관련주 결국에는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안을 강화를 해주겠지만, 넓은 시장에서 본다면 결국엔 또 기업들이 신용평가라든지 서비스 자체도 강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나이스 DMB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파동은 추세적인 부분 분명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시초가인데요. 지금 한 2% 정도 떠서 시작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 봤을 때 만약에 시초가 자체가 뭐 제가 보는 바대로 하면 3% 이상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공략하지 마시자. 대신 3% 이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 시초가에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공략에 대한 타이밍으로 잡으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에 한번 보시면 이 자리가 맥점입니다. 지금 3,030원 자리가 맥점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쉽게 깨지는 못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선에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으로 꾸준히 작용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항으로 꾸준히 작용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어렵게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4줄짜리 같으면 얘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 자리는 절대 사수를 해야 되는 세력의 지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짧게 항상 잡아드립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1950원짜리죠. 1950원짜리 시세가 출몰되기 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자. 그때는 이번에는 절대 안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신 이 가격대만 지켜진다면 나이스 DMB 조금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이스 DMB 꼭 상승하리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 시초가 공략주로 발굴하신 종목 나이스 DMB입니다. 오늘은 3% 꼭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노 멘토께서요,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여러분께서 접속해서 참여를 하시면 생생한 방송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한 3,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 또 출발 상황 분석을 해봐야겠죠.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샘플러스의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예상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님.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23%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27% 정도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전일장의 뉴욕, 다우나 나스닥, S&P 500까지 조금은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상승 기조가 오늘장 국내 시장에 조금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보다 큰 상승폭을 누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시나 2000선 이상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나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최근에 특히나 이건희 회장 건강 악화설이 지난 주말에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이제 중소형 IT주를 빼고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대형 IT, 삼성그룹주를 사야 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다소 완화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세 예상 업종 정윤성 PB께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IT와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업종, 어제는 또 LG 관련된 특히나 LG전자나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한 IT 업종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우선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3 출시로 인한 주가 받는 기대감도 있고요. 어제는 좀 삼성그룹단에 있는 IT 관련주들은 잠시 쉬어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삼성그룹주에 있는 IT 관련 업종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어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또 이 밖에도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또 SK 하이닉스단에 있는 IT 관련주 모조리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관련주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뭐 환율 강세, 워낙 강세에 따른 가장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기점으로 해서 1025원 선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그리면서 조금씩 차트 모양이 좀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부터 특히나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단이 가장 기아차에 비해서 또 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 10여 초 정도 오늘 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은 전일보다는 항상 좀 낮기를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지 정동 멘토님께서 먼저 여러분께 상세한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세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33% 정도 상승한 2014포인트에서 거래를 알렸는데 역시나 시가총액 대형주, 상위주들 위주로 소폭의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이 거래일 전에 조금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장 그리고 오늘장까지 조금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 군단이 강한 탓에 역시나 코스피 시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은 이 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3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다소 과했다 이러한 말들이 차츰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간에 나왔던 500선까지 밀리지 않을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고 최대 530선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웬만하면 540선 초중반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꾀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도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0.34% 정도 상승한 264선 2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전에 야간 선물에서 상승을 보였고 현물시장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강했기 때문에 선물시장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당국 그러니까 정부의 환시 개입 의지 표명 그리고 환시에 개입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전일장에도 소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은 0.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11% 정도 하락한 1025원 8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 환시에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5월 22일입니다. 다시 월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고 물량을 조금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1020원을 강하게 아래로 하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0원을 강하게 뚫는 그림도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일본 증시도 오늘 출발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4,188로 오늘 장이 출발했는데요. 자 우리 증시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소폭 1,000원 오른 0.07% 상승이고요. 그래도 빨간 불입니다. 현대차가 0.87%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5%로 힘있게 출발을 했고요. 한국전력,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네이버의 1.42% 상승과 기아차의 1.68%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오늘 현대기아차 자동차 완성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통신, 화학주들도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우려감이 꽤나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상당 부분 불식을 시켜주면서 개별 종목들은 힘있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 넘게 올랐고요. CJ ENM 0.82% 올랐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0.7에서 0.5%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업종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윤성 PD님. 예, 대부분의 업종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철강 일부 종목들과 은행 관련주들 많이 약세 움직임을 잠시 보여주고 있고, 이 밖의 업종들은 대부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아까 강세 예상 업종이었던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차가 오히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주들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키움증권, 대우증권이 1%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밖에도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통신주들 좀 보셔야겠는데요. KT만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영업을 이제 재개를 했었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IT 업종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LG전자 우선 G3가 나오면서 좀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선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1.0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LED 관련 쪽에서 상당히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LG이노텍 2.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삼성전자 0.2%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일모직,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1%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현대민포조선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그 해운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M&A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해노션이 마이너스 1.83%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코스닥 업종도 좀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종목들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액토즈 소프트, 웹젠, 게임 일출 시스템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항상 기관의 환매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폭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뉴욕 증시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한다 치더라도 기관권에서 오늘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5억 원 그리고 14억 원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외국인의 연이은 매수 속에서 반대 역할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00선 펀드 환매 물량이 한간에는 80% 이상이 소진됐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대부분의 물량이 소화된 것이라면 이제는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강하게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11억 원 그리고 기관권에서 한 4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기관권에서 조금 과하게 매도를 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기관권의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매도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히려 1%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230
계약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200계약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선물 시장을 오늘 장을 지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환율은 NDF 하락 영향으로 어제 종가보다 소폭 내려 70전 하락한 1026원, 20전에 시작한 환율은 현재 추가적 하락을 보이며 1025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미달러는 엔과 유로의 약 강세를 보였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후 다우지수가 상승하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타 통화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1개월물 NDF 시장에서 원달러는 1027원대에 마감하면서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 한시 종가보다 소폭 내려 더 마감하였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조기금리 인상 기대가 희석되면서 장 막판 달러 강세폭을 줄이며 큰 움직임이 없던 원달러는 이 영향으로 소폭 내려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금일 환율도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요일 고강도 개입으로 인하여 어제 환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단국 개입으로 인하여 하단이 막혀있다는 인식으로 추가적으로 내려갈 룸이 없다고 인식되면서 매도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지켜보고 하자는 눈치입니다. 어제 BOJ 회의 결과 기조유지 발표로 인하여 엔달러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이중통화 커버 물량으로 인한 연달러 쇼커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매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아시아 통화 약세가 오늘도 이어진다면 원달러 매도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결제 수요와 함께 유입된다면 1030원대로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30원까지 상승 시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세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조기금리 인상 불안감 또한 지속시킨 것도 어느 정도 글로벌 미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1030원 선을 앞두고 시장은 방향성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아시아 통화가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1030원 선을 테스트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30원대에서 월말 내고 물량이 얼마나 유입될지 여부가 기추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 후 현재 계속되어지고 있는 아시아권 통화 움직임은 주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24원에서 31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돌발 종목에 대한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분할 상장 첫날 우리 금융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MB와 KJB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백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삼성제약을 또 인수하면서 제약업에 본격 진출을 한다고 해서 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세 돌발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정선 PB님.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계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창구도 보면 CS증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꾸준한 관심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기도 이천의 D램 라인을 시스템 반도체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력도 확보를 했고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도 지금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통하면 삼성전자와 유사한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투탑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2위권인 SK 하이닉스 여타
3위권부터의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수적인 요건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것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호재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나 3위권과 4위권과의 격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좀 보유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주가 흐름이 5일선을 타면서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5일선을 타면서 정비할 구간으로서 꾸준하게 이어가서 좀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2, 3일 정도 좀 끊겼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역배열 구간을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 부분에서 그 매도 타이밍을 좀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재상장이 됐었죠. 우리금융과 KMB 금융지주, KJB 금융지주로 지금 이제 분할로 됐는데요. 우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1.25%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금융의 주가라든지 실적, 민영화 관련 이슈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좌우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른 은행 대비해서 우리은행 이런 단일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대출 성장이 우선 좋고요. 1분기에 확인한 것처럼 충당금이 줄고 있어서 실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분간 좀 강세 움직임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민영화 관련돼서 긍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 상당히 M&A의 이슈의 중심 성향상에 놓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KJB 금융지주와 KMB 금융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이 시장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 두 개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성장 여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합병 이후에는 충당금 증가가 지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관심을 우선은 좀 추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젠백스인데요. 젠백스 그동안 좀 굉장히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예전에도 좀 여러 가지 성장성의 측면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급락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상당히 불신의 종목으로서 좀 통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삼성제약 인수 결정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제약 최대 주주로서 지분 한 16% 정도, 약 금액으로 보면 120억 원 정도로 인수하는 경영권 양수도를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계열사 회사죠.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삼성제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와 계열사가 인수한 지분은 17%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젠백스 이렇게 삼성제약의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런 M&A 이슈 같은 경우 상당히 예상을 하기 힘든 주가 흐름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5일선이 끊겼다든지 아니면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한다라고 하면 손바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인 매매, 특히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백스까지 여러분께 세 종목에 대한 돌발 종목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정동훈 전문가께 이 증권주 코스피 연중 최고치 돌파에 상승을 하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 업종에 관한 분석과 차이나그레이트가 또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지, 자, 그리고 독일 자일러사에서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삼익악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증권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주의 상승세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조금 압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증권주에 대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증권주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꼽으라면 역시나 구조 조정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 업종에 있지만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나 제 지인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갔을 때 일괄적으로 명예퇴직 희망서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강도 높게 한 것이 증권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 효과가 지금 1분기 실적에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렇게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수수료, 매매 수수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는 매매 수수료 2년, 5년 동안 무료로 시행을 하겠다, 이러한 증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 수익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효과에 의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증권주 같은 경우, 특히나 증권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치킨 게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마무리된다면 그때서부터 살아남은 증권주들, 특히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주들 유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역시나 펀드 환매 물량, 2000선 펀드 환매 물량이 대다수 소진됐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국내 증권사 최고로 바라본 증권사가 올해 한 24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말 2200, 2300까지 뚫고 나간다면 증권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조정 시에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실적 장세인 것 같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원양제원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디스카운트 움직임이 조금 보이는 듯 했으나 역시나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차이나 그레이트 오늘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실적이 좋기 때문인데 지금 무분별하게 차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저는 이렇게 조금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국내에 상장된 코에리 홀딩스라는 중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국내에 상장을 했다가 제 밸류를 가치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업에서 생각을 하고서 자진 상폐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 정도로 자진 상폐를 했었는데 홍콩 증시에 재상장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홍콩 증시에 재상장을 한다면 시가총액 1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디스카운트, 역시나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탈이 우량한 중국 기업이라면 국내 기업과 똑같은 시선으로 조금 바라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위 각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독일의 자일러사에 인수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현재 갭상승에서 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각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본 종목인데 오버행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중국의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피아노 같은 이런 악기 아직까지 5%가 안 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성장세가 큰 게 3위 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 3위 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의 모멘텀이 반영된 시점으로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3위 각기는 오버행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기업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게 3위 각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LG이노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증 추진 소식에 급락하고 있는 코리아나, 그리고 GNC에너지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세 종목 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먼저 LG이노텍 보시겠습니다. LG이노텍 12 전환사채라고 하죠. 조기상환 청구권이 이제 행사가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2.6%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LED 시장의 대대적인 그런 수혜로서 상세가 있었는데 또 이런 부분 12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권으로 인해서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지난 9월 발행된 3천억 원 규모의 제32회 무보증 시비에 대해서 다음 달 6일 날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키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12를 조기상환 청구권을 한다는 그 뜻은 우선은 12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라고 하죠. 전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환을 하냐면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부채의 계정으로 통하고 또 주식으로 발행되면 이건 자본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분기 말에 238%에서 2분기 말에는 170%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붙여서 연간 이자 비용이 지난해 940억 원에서 올해 800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노텍은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또한 재무제표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LED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LG노텍 계속적인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증 소식으로 인해서 6%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는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얼라이언스 캐피탈 파트너스 자문사를 선정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12 전환 같은 경우는 부채를 줄이면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리아나 같은 경우 바로 유상증자를 하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부분이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가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보통은 유상증자를 깜짝 유상증자가 나왔을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5.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차트가 깨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이렇게 하락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주가 측면을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종가가 1870원인데요. 앞으로도 지지선까지는 아직도 가격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좀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21선에 맞닿아 있는 가격대인 1,700원대나 1,800원대 초반대까지는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8.5%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GN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의 95% 이상이 비상발전기 사업에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산형 에너지원 확대는 중소규모 발전기 EPC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 증가 요인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원 확대는 앞으로도 발전 설비 판매와 발전소 운영 매출의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15,4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000원대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대에서 지금 21선과 61선의 매물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나 12,000 원대에서 13,000원대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신규 진입은 조금 피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오늘 밀린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여기서 주가대는 흘러가서 횡보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정동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꾸준히 오르더니 드디어 또 신고가까지 올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고려아연 이거 비싸기도 하고 따라잡기가 힘든 종목이라 가지고 눈길은 많이 갑니다만. 자, 우리 현대시멘트 채권단 출자 전환에 이틀째 상한가 보이고 있고 또 아이핀 관련주 도입 수혜감에 아이핀 관련주가 지금 이틀째 또 급등하고 있다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1차적으로 뭐 고려 아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이 최근에 특히나 전일장, 오늘장까지 해서 조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려 아연이 지금 아연 설비를 한 10만 톤 정도를 증설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 증설 효과가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고려 아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귀금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할 때 조금은 테마성으로 인해서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명에서 나오다시피 금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매출은 극히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연 증설 설비에 대한 이런 효과가 실적의 모멘텀에 작용하는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값에 관련돼서 테마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역시나 본질 가치, 증설을 하는 본질 가치에 의해서 실적이 그리고 주가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고려아연 최근의 상승세는 이해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일장의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이유가 역시나 풍산의 상승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일장 풍산이 7.5% 상승을 했는데 오늘장에도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풍산이 전일장에 급하게 반등세를 보였던 게 역시나 방산 사치 가치만 따지더라도 역시나 풍산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풍산이 급하게 상승하면서 고려아연이 그 수혜를 조금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려아연 개별 모멘텀을 봤을 때도 이제는 중국의 경기가 후퇴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시점이 됐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고려아연 귀금속의 가격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도 그에 상응하는 점진적인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고려아연 기다렸다가 급하게 조정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가서 그 시점부터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대시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상한가가 풀렸는데, 지금 상한가가 풀린 상태에서도 사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대시멘트는 지금 뭐 채권단 출자 전환 그리고 뭐 유상증자 그 이슈에 의해서 2거래일 정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멘트 가격 인상 그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역시나 시멘트 관련주의 주가가 대부분 100% 이상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멘트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현대시멘트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접근을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의 기업입니다. 물론 출자 전환과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최근은 뭐 단기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지만 이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이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도 뭐 아이핀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신용평가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한국전자인증까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뭐 아이핀이 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보안 인증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 나왔던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일장 나왔던 이슈도 아닙니다. 사실상 뭐 카드 정보 유출 대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런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상장을 2,800원에 했는데 그 이슈를 타고 6,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세, 한 수개월 동안 조정세를 겪었지만 아직까지 5,700원입니다. 조금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러한 모든 테마주들이 상승했다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그 주가가 유지되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뭐 아이핀 관련주 사실상 이 테마성에 의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만 적절한 대응을 할 뿐 신규로 매수를 한다든가 그러기에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동훈 멘토, 동현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 두 분과 함께 돌발 종목들에 대한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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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오인의 전문가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께서는 이 반등을 즐기자, 수익 종목 차익 실현, 현금화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등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IM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께서는요, FOMC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시면서 국내 증시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점의 김혜란 연구원, 코스닥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라, 코스피 비중은 반대로 늘려라라고 했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점의 김현겸 주식팀장께서는요, 대외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는요, 뉴욕 증시 반등에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면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할 걸 주문했습니다. 네, 동부증권 마포 지점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괜찮은데요. 자, 오늘 장에 따른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미국 시장은 양호하게 끝났죠. 4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전일 우려가 나왔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2%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2%도 금방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죠. 중국 HSBC PMI 지수 발표인데요. 지금 예상치 48.3. 이것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족하거나 상회를 했을 때는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모멘텀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방법의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및 중소형주는 어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방법의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대형주의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좀 더 리스크 차원에서 훨씬 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삼성 관련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장에 효율적인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점의 김현겸 주식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상승 가닥 속에 조정 구간이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정이 조금 과도한 투매로 이어졌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발맞추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못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코스닥이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아우가 먼저 가면서 동생을 끌고 가는 형국이었는데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끌고 오는데 형이 좀 늦었죠. 그죠? 늦으면서
아우가 그 발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투매까지 나오면서 좀 과도한 조정이 이어졌고 지금은 발을 맞춰서 다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오후장 역전 가능한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여러분들께 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다시 한번 지난 종목들을 체크해 가면서 오후장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군이 될 거고 어떤 업황들이 주도주를 형성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지금 좀 계속 봐야 될 것이 곡물 관련주입니다. 곡물 관련주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죠. 실적이 지금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특히 차이나 그레이트라든가 CKH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차이나 아우란 역시 실적이 좋다는 점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실적은 밸류에이션을 이어질 테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라는 얘기고, 게임 관련주 말씀드렸던 게 컴투스였는데 컴투스가 계속 지금 이제 고가 즉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게임 쪽은 여전히 즉 온라인 게임 PC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의 모바일 게임주들입니다. 특히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은 규제를 해도 규제가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린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개설할 때 부모님 명의로 개설한다 하는 얘기까지 드렸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오이솔루션 오늘도 역시 좀 지금 이제 상승 가닥속을 완전히 잡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IT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SK 하이닉스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어디까지 간다라는 얘기까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점 제가 강조드렸던 것들은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스마트카 여전히 하반기 주도주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주도할 주도 업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리먼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자동차 화학 정유라고 불리는 차화정이 이제 쫙 올라왔죠. 마치 연예인 이름처럼 차화정이라고 해서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다시 뚜렷한 주도주군을 형성했던 것이 뭐냐면 전차였습니다. 전자자동차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이 한참 이어지고 그 다음에 2년여간, 즉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계속 왔다 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는 시도가 보이고 그 뚫는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보신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갈 때의 주도주군은 뭐냐. 보통은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 올라오더라도 똑같이 올라오는 시장이 지금은 이제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주식 시장이 명확치 않고 불투명했을 때는 실적 상관없고, 그 다음에 모멘텀 상관없이 어떤 테마나 섹터가 확 치고 올라오면서 주도주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뚜렷하게 실적 위주의 기업들로 주도주군이 형성돼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가장 좋은 데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전자가 지금 실적이 나쁩니까? 아니죠, 그죠? 전자는 지금 오히려 실적이 계속 좋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의심만 들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성장성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고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가 가는 것이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리고 스마트폰 주도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주도주들이 생기는 이유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들을 체크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 모바일 D램 쪽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SK 하이닉스 모바일 D램의 인기와 그 다음에 D램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장점이고, 샌디스크와 도시바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하반기에 지금 주목해봐야 될 섹터다.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병군 멘토가 몇 주째입니까? 3주째입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를 3주째 지금 강조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가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는 이제 살펴봤고요. 전자 중에 탑픽주도 살펴봤습니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지금 새로운 판매량을 형성할 신성장 동력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죠? 날개. 그 날개를 달았는데 그 날개가 뭐냐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차, 스마트. 전기차가 가니까 스마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전기차가 가기 위한 수순이 있을 거예요. 그 수순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가솔린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바뀌는데 아무래도 힘적인 측면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실적도 먼저 좋게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고가를 형성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에코플라스틱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차량 경량화 쪽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지금도 고가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가고 있죠, 그죠? 차량 경량화 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차량 경량화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해 나가면서 추세상 자 횡보가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 그 다음 갈 영역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전기차 관련해서 스마트카 쪽입니다. 자, 이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스템, 즉 스마트 소프트웨어가 이 차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잡아드렸던 것이 바로 MDS 테크였습니다. MDS 테크도 계속 고가대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MDS 테크 바로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바로 이 스마트카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역시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차량 경량화 다음이 바로 스마트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바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뭘까요? 바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입니다. 거기서 충전 인프라가 먼저 어떤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는 점 분명히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으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문화 콘텐츠입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화 콘텐츠 쪽에서 제가 잡아드렸던 게 제일 먼저 잡아드렸던 게 J 콘텐츠였습니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자, 이 J 컨텐트리가 먼저 갔고, 이 J 컨텐트리 다음에 지금 또 다른 문화 컨텐츠 쪽에 산업군들 있습니다. 그죠? 자, J 컨텐트리가 목표가 달성하고 지금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 왜? 가장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 다음에 CJ E&M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살펴보셔야 되고. 하반기에 가장 화두가 될 단어 하나 찝으라면 사물인터넷 찍겠습니다. 지금 사물인터넷 시장은 순환매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잡아드렸던 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작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강조하면서 잡아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효성 ITX였죠. 그죠? 여기에서는 3월 달에조차 나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테마에서 올라온 종목이라면 당연히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꺼집니다. 바로 제가 강조드렸던 구간이 2013년도 11월 달 5,000원대 부근이었고 그 5,000원대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도 만원대 부근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하반기 주도주, 주도 업황을 소개해 드릴 장소를 제가 여러분 지방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부산 대구 강연회입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부산 대구 강연회인데 부산은요 2014년 5월 31일 이달 말이죠. 토요일 오후 2시고 대구는 2014년도 6월 1일 오후 2시입니다. 자, 부산은요 부산은 부산일보고요. 부산일보 10층입니다. 대구는 영남일보 지하 1층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거,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참고하시면서 자, 5호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5호장뿐만 아니라 하반기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22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